진로지도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와 목표입니다.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학생이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해서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 전부터 평생 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도와주는 활동을 바로 진로교육이라고 합니다. 진로지도에는 진학지도나 취업지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진로상담이라는 것은 학생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 계획,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 적응, 진로 변경 등의 과정을 돕는 활동을 진로상담이라고 합니다. 이 진로지도의 목표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증진,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 함양,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태도 함양에 있습니다. 다음 진로지도의 내용과 단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있겠죠.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인식 단계이고요. 중학교는 탐색, 고등학교는 준비 및 전문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직업 수행을 위한 지식 그리고 기술 습득의 필요성 인식, 일에 대한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요, 자신의 소질과 흥미 발견, 준비로서의 교육, 잠정적 계획 수립,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적성과 여건, 역할에 대한 자각, 진학 및 직업 준비 계획, 건전한 직업관 확립이 있습니다. 그럼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팔슨스의 특성 유인 이론입니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합리적으로 잘 선택해야 한다는 이론이고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 세계의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성공 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로이의 욕구 이론 보겠습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가 달라져 진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고요. 결국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양육 태도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은 회피형, 정서 집중형, 수용형이 있습니다. 다음 홀란드의 성격 유형론이 있습니다. 6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이렇게 6가지 성격이 있고요. 자신의 성격, 그 6가지 성격 유형에 맞는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다음은 슈퍼의 발달 이론입니다. 자아 개념의 발달과 함께 직업 선택과 적응도 변화마다 발달한다는 이론이고요. 이 인간은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라우와 밀러의 사회 이론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회 문화 환경에 따라서 진로 발달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교육 정도와 직업 포부 수준, 지능 수준 등이 진로 발달 영향에 미치고요. 따라서 가정의 사회 경제 지위, 영향력,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진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드만과 오하라의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분화와 통합을 거치는 경험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자아 정체감 형성은 직업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의사결정 기능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젤라트의 의사결정론입니다. 이 직업 선택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투자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교사는 학생이 가장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직업 선택은 학습의 결과이고 개인은 사회학습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필요한 기능을 습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크럼볼츠는 사회학습 이론에 기초한 행동주의 상담 방법을 통해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특수 능력, 환경 조건, 학습 경험, 과제적 접근 기술이 상호작용해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05년 중등문제고요. 인생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었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상에 따라 3가지 심리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냉담한 가정 분위기, 운정적 또는 냉담한 가정 분위기, 운정적 가정 분위기이다. 이는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거나 발전시켜 결국 특정한 직업을 선택한다고 누가 말했죠? 로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중등 문제입니다. 교사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학생의 사적인 정보를 원칙적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이 예외에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기법에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 법정의 요구가 있거나 두 번째, 내담 학생이 성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셋째,
내담 학생이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밝혔을 때. 넷째, 내담 학생이 부모에게 상습적 매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때는 예외의 상황인 거죠. 다음은 2007년 유초등 문제입니다. 상담 교사는 상담 시작 단계에서 학생에게 상담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상담에 있어 한계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겠죠, 당연히. 자, 예를 보면은 아동이 상담실에는 매일 와야 하나요? 그랬더니 상담 교사가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필요하다면 자주 할 수도 있단다. 아동,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거 우리 엄마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상담 교사, 아니,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생님만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단다. 이게 예외 사항이죠. 이처럼 교사와 내담자 사이에 할 수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명백히 구분짓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겠죠. 2007년 유초등 문제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